야의 위력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부자 감세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법인세가 부자 감세라고 그러니까 참.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다 막혀 있죠. 지금 다 막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야의 위력이 그 야의 위력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부자 감세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법인세가 부자 감세라고 그러니까 참 사실 왕론이님, 박사님, 한국은 노조와 세금 때문에 허브도약 어렵다고 봅니다. 예,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세금도 세금 노조 문제를, 그래서 이게 좀 강력한 윤정부가 좀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4년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과반을 넘으면 더 좋겠지만 비슷한 숫자라도 돼야 이게 좀 숫자만 믿고 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좀 이게 토론하는 그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합리적으로 토론하기보다는 이제 법인세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부자 감세라고 아예 딱 못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걸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아예 그 생각조차 아예 안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좀 국회가 역시 한 거대 야당이, 하나의 당이, 거대 야당이 의석을 많이, 그게 여당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의 당이 그런 식으로 거대하게 차지를,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거대 여당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니 그다음에 공수처도 급조해 만들질 않나 난리가 나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그냥 절차가 까다로운 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또 건너뛰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지만 또 잊어버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홍리치빌님은 다음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어 너무 답답해서 예. 예. 답답하기는 한데, 그래도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또,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란 게 굉장히 영어로 표현해서 resilient,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탄력적이고 재생력이 강해서 웬만한 규제라든가 웬만한 정부가 좀 잘 못하더라도 simple system of liberty, 그러니까 자유로운 체제를 일정 정도만 잘 보호해주면, 재산권도 일정 정도 해주면 다 부활한다, 살아난다,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답답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또 워낙 시장의 회복력 내지는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조금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은 심지어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 지금은 저러고 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저는 저런 시스템은 이미 시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걸 잘 알고 있는 특히나 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고 그랬던 사람들은 거기의 시장의 활력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중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런 시스템을 한없이 인내를 글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저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중국도 결국은 변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요시다님이 법인세는 올려야 되는 비리가 많고 유령회사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비리하고 법인세, 비리는 수사를 제대로 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길전님 요시다님이 아마도 비리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에 세금 같은 게 잘 포착이 안 되니까 법인세라도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비리가 있으면 비리 자체는 또 그 자체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인세란 게 회사가 이윤을 낼 때 그 이윤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윤이란 게 결국은 시장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더 매력적인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더 품질 좋은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윤을 벌 수 있고, 경쟁자들이 그렇게 할 때.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은 그 이윤을 자꾸 법인세로 사실은 법인세로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논리가 반대인 것 같은데요. 뭐냐면 법인세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자꾸 비용으로 털도록 하고 그렇게 자꾸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이윤이 날 수도 있는데, 이윤이 날 때 법인세를 25%가량 가져간다, 4분의 1가량을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그 전체 주식의 이윤을 주식 수대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그러면 정부가 사실은 그 회사 주식의 25%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세금으로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주식을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주식을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뭐냐면 손실이 날 때는 그 손실을 같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25%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손실이 나면 거의 주가에 반영돼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걸 같이 부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비리라든가 분식회계 이런 걸 법인세가 높을수록 오히려 그런 걸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것 자체는 그것 자체대로 말하자면 그걸 갖다가 수사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다님은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